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손익비는 1대 1.5 이상을 권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니 그게 무슨 손익비냐, 최소 2대1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일봉이나 4시간 봉 이렇게 장기간의 차트에서는 손익비가 최소 2대1 이상 나옵니다. 뭐 크게는 5대1, 10대1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장기간 롱텀 트레이딩은 트레이딩 팩토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영트모에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영트모는 0.1%가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 그룹으로 수수료 환급부터 자체 개발 지표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팩토리 0.1%입니다. 오늘 강의는 손절과 손익비 관리로 계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저의 지난 강의들을 들어오신 분이라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수 전에 손절부터 걸어두세요. 단순한 조언 같지만 실제 계좌를 살리는 핵심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매매 일지와 차트를 분석하면서 왜 손절이 먼저여야 하는지, 그리고 손익비 전략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논리적이고 실전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절 없는 진입은 도박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단 들어가보고 안되면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안되는 순간을 감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계획 없이 진입하고 손실 한도도 없고 감정이 흔들리니까 결국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매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손절은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손절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손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손실 확률을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투자자들이 손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손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감정이 아닌 확률을 기반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감당 가능한 손절선을 먼저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계획 중심의 매매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전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실전 손절 기준 3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술적인 손절이에요. 예를 들면 지지선이나 저항선 또는 추세선 혹은 이동평균선이나 기술적 지표의 범위를 넘어설 때 손절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1시간 차트인데 상승 추세인 것 같아서 매수를 진입하려고 해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러한 구간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눌림목에서 나는 매수를 하겠다. 그래서 피보나치 61.8, 3분의 2 정도의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손절은 어디다가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람마다 손절 잡는 기준이 다 제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기계적으로 10틱, 20틱 이렇게 잡는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별로 추천드릴 만한 바람직한 손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파동을 보든 보조지표를 보든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범위가 있어요. 따라서 바람직한 손절, 이 경우에는 진입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추세 상승의 근거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졌다는 이 규칙이에요. 따라서 저점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전 저점을 다음에도 훼손하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라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손절은 직전 저점의 아래로 잡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추세를 따라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한 10틱 혹은 뭐 15틱 이런 식으로 짧은 손절을 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금 이탈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손절이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손절을 여기다 잡고 손절이 걸릴 이유도 없는데 기준 없는 손절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입한 거는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입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저점을 안 깨겠지 하고 진입을 했는데 손절을 걸어놨더니 기가 막히게
틱에 손절만 체결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겪고 나면 손절 잡기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는 혹시라도 추세가 전환됐을 때 큰 데미지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휩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확률 게임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전 손절 기준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비율 손절인데요. 제가 앞서 기술적 손절에서 10틱, 15틱 이런 기계적인 고정 비율을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손절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가령 박스권 같은 구간에서 이런 손절 기준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어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은 정확한 박스권이에요. 고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정한 가격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정도 고점을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이번에도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매도를 잡고 싶은데 이거 매도 잡고 손절 어디에다 잡아야 될지 되게 막막해요. 이 위에다 잡자니 좀 손절이 큰 것 같아서 조금 망설여지고, 이 박스권 이탈하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진입은 하고 싶고, 이럴 때 진입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채널 상단에서 매도하고 15틱 혹은 20틱에 이런 일정한 범위를 정해놓고 손절을 잡는 방법은 박스권에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전 손절 기준 3가지 중에 3번째는 심리적 손절 한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의 최대 손실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게 필요한데, 앞에서 언급했던 기술적 손절을 잘 지켰어요. 또 비율 손절도 잘 지켜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도 거래가 안 되고 계속 연거푸 손절을 이어서 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이성을 잃고 계속해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계좌는 어느새 반토막이 날 수가 있고 로스컷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하루에 일정 퍼센트를 정해놓고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범위에서만 거래를 하고 자동적으로 거래를 종료하는 그런 손절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하루에 3% 안쪽에서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 안쪽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기술적 손절을 몇 번을 하든 비율 손절을 몇 번을 하든 3% 안에서만 자유롭게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계좌의 전체 비율의 3%가 채워지면 그날은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것만 잘 지키셔도 다음날 거래할 때 부담 없이 거래하실 수 있는 심리적인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입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잘못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하다가 눌렸을 때 겁이 나서 진입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잘 가는구나 싶어서 용기를 얻어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를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빠지면서 컷이 발생이 됐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잘못 분석했을까요? 자, 우선은 진입부터 애초에 잘못됐어요. 진입이 저항선 상단에서 딱 저항대에서 진입을 했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에요. 사실 진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손절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서 손절을 잡아야 되는지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손절과 기대 이익이 기본적으로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손절을 원래는 여기다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절폭이 상당히 커집니다. 과연 이 진입을 해야 될까요? 기대 이익을 어디까지 보고 도대체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대 이익을 최소 1.5배 혹은 2배 이렇게 잡아줘야 될 텐데, 하루의 변동폭이 과연 이 목표 가격까지 흔들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발생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 없이 진입했다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이 구간은 박스권 구간이 되었는데, 모든 분석을 할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그에 따라서 기대이익이 가장 크게 나오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대비 수익 계산법, 즉 손익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손익비는 기대 수익을 예상 손실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손익비는 1대 1.5 이상을 권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아니 그게 무슨 손익비냐, 최소 2대1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일봉이나 4시간 봉 이렇게 장기간의 차트에서는
경우는 손익비가 최소 2대1 이상 나옵니다. 뭐 크게는 5대1, 10대1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장기간 롱텀 트레이딩은 손익비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반면에 5분봉 혹은 1분봉 이렇게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거래하는 단타 거래 데이 트레이딩의 경우 손익비가 현실적으로 1.5 혹은 2배 이상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움직여줘야 손익비가 나오는 거지 내가 먹고 싶다고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손익비로는 단타의 경우 그래도 1대 1.5 이상 잡아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입 전에 꼭 고려하셔야 될 점은 손절 가격과 목표가, 즉 손익비를 살펴보고 타점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일단 진입부터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기회처럼 보이면 손익비 계산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절은 진입한 뒤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이 매매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진입 전에는 먼저 손절 가격이 보이는가, 그리고 손익비가 계산이 되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진입이 감당이 가능한가, 이 점을 꼭 계산해보고 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번에 좋은 진입 조건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에서 보시면 이 시점에서 직전 저점을 하락으로 돌파를 했어요. 이때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그 이후에 살짝 반등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릴 때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손절은 짧게 잡아주고 기대이익은 1.5배 이상으로 잡아주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례는 진입의 가장 정석적인 부분, 즉 손절매와 기대이익이 다 나온 상태에서 타점을 잡은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현실 가능한 수익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이 아무리 이렇게 좋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손절매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가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여기서 꼭대기에서 운 좋게 매도를 했어요. 원칙적으로는 손절을 여기다가 잡든가 아니면 짧게 여기다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입 가격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진입할 때만 해도 꽤 괜찮은 가격에서 잡았다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바닥 매도로 물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진입을 한 것 같더라도 손절매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수익은 항상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손절매는 실패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또한 오히려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승자들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또한 수익은 감정이 아닌 사전 계획에서 시작이 된다는 점이에요. 즉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확률 게임으로 접근을 해야 계좌가 한 방에 무너지지 않고 꾸준한 우상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0.1%였습니다. 감사합니다.